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뭔가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시장의 주요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회사명을 바꿉니다. 새로운 이름은 스트래티지. 깔끔하게 마이크로 빼고 스트래티지. 그런데 뒤에 비트코인 로고를 붙여놨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전략 회사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스트래티지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재무회사이며 최대 규모의 독립적인 상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이자 나스닥 100 주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만 전념해서 오직 비트코인만 하는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이제 스트래티지. 자, 우리들의 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기관이 있다면 바로 SEC입니다. 아직까지는 SEC는 공포의 대상, 코인을 못 살게 구는, 코인을 옥죄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SEC는 과거 코인 공개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급적 구제라면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코인들까지도 구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까 이제는 봐주고 먼저 명확한 룰을 만들고 그 룰의 기준에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코인들이 언제 SEC한테 끌려가서 이거 두드려 맞나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엉뚱한데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고 이제 생산적인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SEC 암호화폐 시행부서를 축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50명으로 구성된 SEC 암호화폐 부문의 일부 직원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게리 겐슬러가 코인들을 때려잡겠다고 직원들을 더 고용해야 되니까 돈 더 달라고 의회에다 계속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을 남발했는데 이제 그따위 거 안 하겠다. 코인 잡으러 다니던 친구들 50명 야, 딴 데로 가서 다른 거 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판을 칠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룰을 먼저 만들어 놓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먼저 정한 다음에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헤스터 피어스 의원입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행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렸을 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때는 내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 가지고 지도 보면서 찾아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룰이 필요하고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맡게 된 크립토 태스크포스, 여기에서 착수한 암호화폐 로드 트립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의 위원회가 업계를 이끌었던 암호화폐 로드 트립보다 더 즐겁고 덜 위험할 것입니다. 무조건 못 살게 굴 게 아니고 발전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접근을 하자, 더 즐겁게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가 새로 이메일을 만들었는데요. crypto@sec.gov. 자, 암호화폐에 크게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만 무게를 실어서 때려잡으러 다니고 못 살게 굴고 짓밟으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발전적으로 잘 해보려고 관심을 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코인을 옥죄고 못 살게 굴던 그 시대에서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뭐 코인의 가격 안 오르면 소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인 가격 잠깐 오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CFTC에서도 화답합니다. CFTC 대행위원장은 기관이 집행을 통해 규제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SEC만 코인을 못 살게 군 게 아니고 CFTC도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에 비교하니까 너무 친암호화폐적인 우리들의 친구같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사실 CFTC도 코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자, 위원회는 집행 책임을 주로 복잡한 사기와 소매 사기에 초점을 맞춘 두 개의 태스크포스로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이걸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 리포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SB 금융안정위원회라는 부서에서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게 아니고 날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6일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 이때는 하락장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부서에서 조 바이든에게 이 리포트를 올렸는데 내용이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크립토 에셋, 코인이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코인 때려잡기가 시작됩니다. 행동대장은 게리 겐슬러. 실제로 암호화폐 주기기를 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FDIC라는 미국의 모든 은행들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크립토 컴퍼니, 코인 관련 회사들에게 은행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인 겁니다. 당연히 C를 말려 죽여라. 대출 막고 은행 서비스 중단하고, 그러는 바람에 여러 은행들이 파산을 했죠. 실버게이트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말려 죽이기 초크포인트 2.0이라고 하는 이 작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암호화폐 군대. 조직적으로 코인을 괴롭혀오고 짓눌러 왔던 그 악랄한 무리들. 거기 대표가 누구죠?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게리 겐슬러, 또 여러 많은 의원들이 있고 그 배후에는 조 바이든, 그리고 여러 금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DIC, 아까 그 기관, 여기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합니다. 개정된 지침에서 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암호화폐 보관도 논의 중.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들이 코인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겁박을 줬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나서서 허용해주고 수탁 서비스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FDIC가 이 규제 전환을 위해 암호화폐 관련 서한 790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FDIC는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 그룹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실무 그룹이라면 데이비드 sak스, 차르, 그 사람이 지금 암호화폐 관련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까지 검토 중. 자, 그런데 FDIC, 은행을 관할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대통령 실무 그룹과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코인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흐름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투자를 최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깜짝 놀라고 계실 텐데 변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 주식하시다가 코인 들어오신 분들, 주식시장에서는 뭐 2% 움직이면 난리 나는데 코인은 뭐 10%, 20%, 30%도 떡나 그래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 투자 최근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기절했어요. 정신 차려. 자, 우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못하면. 코인 투자 오래 하신 분들도 정신줄 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겨우 깨나면,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 화이팅! 자, 이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인이 맡은 임무가 뭐죠? 정부의 효율성 부서를 맡았잖아요. 바로 도지라고 하는 효율성 부서를 맡았는데, 그럼 효율성을 올려야 되니까 정부 기관들을 감사하고 다닙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지출하고 다니는 기관들 다 잘라서 없애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기관들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지출 투명성을 위해 미국 재무부를 블록체인에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은 납세자들의 돈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와,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 재무부의 이 모든 기록들, 돈을 옮기고 주고받고 하는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에 올리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딴짓 못하게. 이건 살짝 충격인데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무리수가 있기는 한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코인 업계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블록체인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너도 나도 우리 나야 나 이렇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 자, 알고랜드가 우리는 양자 저항성이 벌써 있고 도지를 통한 정부 지출 추적이 이상적이다. 우리 알고랜드 잘할 수 있다. 뽑아다오. 그리고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얼마 전에 스페이스X에 가서 일론 머스크랑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 카다노를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기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요즘 트럼프와 계속 교감을 하고 있죠. 트럼프의 자문위원으로 아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리플이?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알고랜드, 카다노, 리플 아니면 또 다른 체인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온도 파이낸스. 오늘 우리는 주식, 채권, ETF에 대한 온체인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된 RWA 토큰화 플랫폼인 온도 글로벌 마켓츠, 온도 GM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와, 온도가 드디어 채권, ETF, 주식 이런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시켜서 이걸 거래하게 하는 이 플랫폼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블랙록의 레이디 핑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죠.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아닐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한 일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달러를 토큰화시켜서 온체인 위에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게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WA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게 한 일을 온도는 증권에게 할 것입니다. 와, 증권의 토큰화,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게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관련 소식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노인들에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필요하다고 금융업계 대표가 말한다. 관련 기사를 보면 2025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 이 행사에서 올해는 국내 증시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를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조금만 더 일찍 되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많은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좀 코인 가격이 주춤하니까 시즌 종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주기영 대표가 이런 자료를 나누고 있는데요. 2021년에 GBTC, 이때 기관들은 G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GBTC의 유입량을 보면 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21년 초부터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찾아왔죠. 4월 또는 11월.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 시즌 종료는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주기영 대표의 의견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FTX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피해 보상이 드디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FTX 상환 1차 분배 2025년 2월 18일 오후 10시 미 동부 시간이고요. 이때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인 채권에 대해서 이날 분배가 나가는 거고요. 12억 달러 규모입니다. 채권액의 119%를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아직 KYC가 없어서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FTX 피해자분들이 계시면 KYC 꼭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월 1일 전에만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6월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구 금액이 5만 달러가 넘는 채권 170억 달러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계별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요. 2분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코인의 가격은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와, 이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지금 뭔가 막 일이 척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 그러고 막 미국 재무부 재정을 블록체인에 올려놓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곧 패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이것도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나 좋은 지금 가격은 지금 쫓아오고 있지를 못하죠. 가격과 가치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